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 닉네임이 지혜와 성실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쓴지는 꽤 오래됐어요. 암 진단 받기 전부터 썼거든요. 왜 제가 이런 닉네임을 썼냐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면 어쨌거나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거를 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성실하게는 살았는데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지혜와 성실로, 지혜를 좀 앞에다 넣어서 좀 지혜롭게 살아보자, 그리고 성실하게도 살자, 그런 닉네임으로 지혜와 성실의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바꾼 지가 한 5, 6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치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성실님은 어쩜 이름하고 암 치병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어쩜 똑같냐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닉네임이지만 이름값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자연치유를 한 거에 대한 네이버에 계속 그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처음에 한 3개월 올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 락을 걸어놨다가 이제 암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사실 이게 항암제를 먹지 않고 그대로 모아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모아놨다가 암이 더 자라고 있다면 3개월 후에 CT를 찍는다고 하니까, 자라고 있다면 그때 가서 항암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아놨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암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항암제를 먹질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치유 이대로만 가도 암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하는 항암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책에서는 항암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책들도 거의 다 잘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냥 병원에 시킨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나을 것이라고 아주 믿고 그냥 병원을 따라가는데, 우리 목숨이 2개만 돼도 제가 병원 치료를 먼저 해봤을 거예요. 2개만 돼도. 하나 내버리고 하나 또 살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연습이 될 수가 없고, 인생 자체도 연습이 될 수 없지만 이 암 치유 과정도 연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목숨이 위험한 쪽보다 조금 안전한 쪽을 먼저 택해보고,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됐을 때는 위험한 쪽에 치료라도 해보자, 마지막 단계에 위험한 쪽 치료를 미뤄놨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보자. 사실은 책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만 해도 상당히 자연치유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같은 동양권이지만 그 아보도우루나 곤도마코토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국제적인 석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연치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키우는 의사 선생님은 없어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암 치유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같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정보 공유를 하자, 그래서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저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만나는 건
저도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 공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자연치유만을 고집을 하면서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하는 의심을 가끔씩 하고 불안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면 뭐 어떤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기보다 마음의 안심을 갖는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외로운 것보다 나처럼 이런 식으로 치유하는 내 그 치병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서로서로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 하나를 딱 잡아 당겼을 때 잘 떨어지지만 두 가닥 세 가닥 잡아 당기면 안 떨어지듯이 이게 힘이 강해지거든요. 좀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사람에 따라서 이게 성격, 어쩌면 성격이겠죠. 그게 자연치유에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좀 힘들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자연치유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다 좋아졌는데 한 사람만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이제 제가 그 좋아진 사례와 그 나빠진 사례를 극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좋아진 사례의 한 분은 굉장한 지식층이었어요.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워낙 뭐 대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뭐 블로그 유튜브 다 찾아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던 그 내용을 다 녹음을 해서 갖고 오셨어요. 상담의 휴대폰에 녹음을 해서 갖고 오셔갖고 이걸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면밀한, 그러니까 그 성격상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녹음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분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치유, 그러니까 그분은 간암이셨는데 간에 뭐 8cm인가 있고 또 간으로 들어가 있는 혈관 속에까지 암이 다 뻗쳐 있어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색전술인가 먼저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항암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녹음상에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럼 이게 치유가 되는 거냐 아니면 연명이냐 그랬더니 이 정도면 항암으로 연명은 할 수 있지만 치유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뭐 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오겠다 하면서 이제 그걸로 녹음이 끝났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 들려주셨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 본인은 그냥 자연치유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본인은 자연치유 하고 싶다 이렇게 연명만 해가지고는 낫지 못한다는 건 그걸로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말씀을 해달래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주말에 우리 이제 하느님들이 저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시간 정해놓고
여기서 서로 미팅을 하고 서로 여기 하느님들을 모셔도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또 정보 공유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얘기 이상은 제가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꼼꼼하게 적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집에 가시더니 아예 그 A4에다가 컴퓨터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뭐 일주일간의 그 스케줄을 딱 다 적어서 뭐 비타민 요법하고 또 운동하고 뭐 요법하고 뭐 식사 뭐 이렇게 다 적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괜찮냐고. 저는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분은 꼭 사시겠다. 이분은 뭐, 뭐, 3기가 아니라 뭐, 진짜 4기 말기라도 사시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하고 계시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그분은 이제 그 일과표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 정도의 휴식과 이 정도의 일은 괜찮겠냐고 이게 일과표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너무나 대조적인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이제 저한테 2번씩 3번씩 찾아오셨어요. 3번을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그 조건이 너무 지금 현재 그 심리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고 소송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회사를 뺏기게 생긴 상황이었고 무엇 때문인지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분은 회사를 찾아서 아드님한테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소송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않으면 암 치유는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상당히 쌩쌩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회사에 없으면 이 다 넘어간다. 그래서 회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법정에도 본인이 나가야만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뭐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그 식사요법 이거 식사요법 뭐 이런 요법 이걸 좀 하세요. 그랬는데 식사요법도 나가서 사 먹는 게 뭐 2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뭐 그게 좀 지키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몇 달 있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아니 그렇게 식사를 못 챙기고 회사를 못 그만두면 어떻게 자연치유를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유 잘 해야지 하면서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더 많이 아프다면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요법을 해보세요 하고 또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요법 이제 하는 데를 또 제가 이분이 오시냐고 그 병원을 물어보니까 안 오신대요. 몇 번 오시다가 또 안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자로서 내가 환자고 암이라는 병은 아주 위중한 병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 삶을 180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고 그 삶의 미련을 갖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삶 속에서 치유를 하겠다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이 척추, 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팔도 못 올린다고 뭐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은 뭐 해야지 하면서 시간만 자꾸 보내더니 척추뼈가 주저앉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요양병원에 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암의 속도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도 안 가고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암의 속도를 놓쳐버린 거죠. 암이 1cm 있을 때의 크는 속도와 10cm일 때 크는 속도는 그게 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 스트레스 받고 또 뭐 그 소송 당하고 소송 과정 속에서 뭐 사람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 생각에는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재발된 환자분들도 이걸 뭐 어떤 요법을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뭐 산에 가자 해놓고 며칠 있다 보면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실천력과 꾸준함이, 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꾸준함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어디 가자, 같이 뭘 하자 이랬던 분들이 아우 나 오늘 힘이 없어요, 오늘 못 가겠어요, 오늘 뭐 일 있어요 하면서 너무나 예사롭게 이렇게 슬슬슬슬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제 생각에 좀 실천력, 꾸준함 이게 없으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이제 재발 환자 중에서 그런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항암을 하지 않은 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좋아졌는데, 그것도 철저히 안 지키고 그냥 뭐 할 거예요, 해야지요 하면서도 더 나빠졌다고 하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분만 봤어요. 다른 분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이 척추 때문에 지금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의 속도와 치유의 속도, 여기에서 서로 이 속도가 동시에 나가면 안 자라겠죠. 그런데 치유의 속도가 더 빠르면 얘는 줄겠죠. 암의 속도가 더 빠르면 치유가 아무리 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퍼지는 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실천력과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예를 보면서 한 분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한 분은 계속 막 기분이 나쁜 상태, 스트레스 받는 상태,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암이 계속 커지는 걸 제가 보면서 뭐 자연 치유를 하든 항암을 하든 그거는 다 개인의 몫이지만 어떤 거든 내 치유를 위해서라면 실천력과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암하느님들한테 그 실천력 꾸준함을 꼭 가지고 계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